주도주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지수 상승 효과는 있었다 없었다? 체감적으로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확인된 사실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분석상 보면 11월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락하고 빠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구간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지금까지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지수는 오늘 드디어 11월 달에 시작했던 시작가에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상 굴곡 박스죠. 약세장 속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했던 제자리 싸움을 해준 겁니다. 지수라는 것은 전 종목,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종목의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의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평균의 흐름에 하회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또는 평균의 흐름보다 더 높게 상회하는 종목이 있죠. 상회하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주도주가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주도주는 있었고 존재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종목군이 지수 상승, 지수의 평균을 상회하지 않고 하회했거나 평균보다도 못했던 종목들이 많았던 거죠.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작년도에 수출액 1등, 2등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보도록. 지수와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지수의 시가는 지수보다 못하는 거죠. 삼성전자 11월 시가가 여기인데 현재 55,000원입니다. 더 낮죠?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보면 11월 달에 시가 자리 여기고 오르다가 결국 내려와 있고 요 자리입니다. 11월 달 시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동차 볼까요? 현대차 11월 달 시가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11월 달 시가에서 하락 파동이 더 강했지 상승 파동이 약하잖아요. 시가는 여기인데 시가보다 더 아래에 있잖아요. 이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겠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는 시작기 11월 시가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입니다. 훨씬 더 많이 빠져있죠. LG엔솔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럼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자동차는 주도주군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주도주군이 어디 있냐? 당연히 다 이렇게 빠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주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11월 시가는요 여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은 여기죠. 이게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계속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시장보다 더 상회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 눌리는 구간에서 결국 신고가 생긴 쓰지 않습니까? 삼성중공 보겠습니다. 못 갔다 해도 결국 같은 밸런스로 올라가졌습니다. 11월달 시가보다 높죠.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11월 시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현대보조선 걸음걸이는 좀 다르죠. 여기가 더 웅덩이가 파져서 더 내려왔다가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키 맞추기 상황에서 더 빠르게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 있죠. 그리고 조선기자재에서 보면 형광밴드, 태광, STS 엔진, 현대마린 엔진, 한화엔진, HD 현대전력도 엔진 사업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국카본, 동성화이텔까지 조선주는 주도 상승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하나오션이 단기 급락을 맞았습니다. 산업은행의 지분 블록딜. 그러면 블록딜이라는 게 시장 내에서 장내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주체가 기관이든 외국이든 메이저들이 받자마자 바로 매도 칠까요? 받고자 했던 거는 그만큼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종의 업황의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 거야 라는 매수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다. 다만 이런 블록딜이라는 오버행 이슈, 근데 오버행 이슈라는 게 장중에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좀 봐요. 여기서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면 상승을 좀 제약하거나 상승을 하는 데서 탄력이 좀 다른 조선주가 떨어지겠지만 조선업종은 이걸 볼 것이 아니라 관세 전쟁이 있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라온 이유. 첫 번째는 수주 잔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전에 22년도, 23년도 받아놨던 수주가 인도되면서 매출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주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LNG 수주만 우리가 봤던 것에서 달라졌죠. 미국의 입항 수수료 때문에 미국의 해운 재건 때문에 결국엔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반사세를 강력히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컨테이너 수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컨테이너 수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70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한 게 컨테이너선입니다. 근데 컨테이너선이 이제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K조선에 대해서 미국에 러브콜 보내는 것은 작년 11월 달에는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국의 K조선 러브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전 실적 반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향후 추가 상승 동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는 수주가 더 증가할 가능성. 완전 슈퍼사이클의 호황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오션의 산업은행 블록딜로 인해서 조선업종이 다 망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 지금 3, 4월 달에 지수는 훅 빠져 저점을 깼잖아요. 허나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들은 11월 달에 시작했던 자기 직전 저점을 깼나요? 안 깼습니다. 여기서 눌러주는 눌림목 구간이 형성할지언정 추가 상승의 주도 상승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도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방산을 얘기하잖아요. 방산 하나에로스페이스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지고 볶고 박스 치고 내려갔으나 결국 11월 달 시가에서 현재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이 시저 낮아지면서 차익 매물의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눈에 띕니다. 현대리템 보이시죠? 하나시스템 보이시죠? 결국 이게 주도주 아닙니까? 한국항우주 이게 결국 주도주들이잖아요. LIG 넥스원 조선방사는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던 11월달, 12월달, 3, 4월 때 같이 하락했는데 그걸 빠르게 회복해서 신고가 내주니까 이게 주도주란 말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는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는데 올라올 때는 세게 못 올라오죠. 현대차는 누가 자동차 자꾸 좋다고 얘기합니까? 올라올 때는 못 올라오고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주도주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거고 집중했더라면 수익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주가 있습니다. 하이브 보이시죠? 시가보다 더 높잖아요. 11월달 YG엔터, SM, 큐브엔터 높잖아요. 그리고 JYP는 가다가 뚝 떨어졌다고. 여기서 JYP는 같은 업종 내에서 차별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DOU까지. 결국 주도주는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런 주도주를 여전히 공략을 해야 된다. 상반기 때까지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나왔죠. 방산 엔터 있죠. 최근에 4월 달에 은행주가 강하긴 합니다만 주도 상승을 할 수는 없죠. 11월 달이 대비해서는. 최근 외바닥에서만 강하게 나온 거. 증권주는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 보면 삼성증권도 상승의 주도를 한 것 같은데 흔들기가 심한 상황에서 올라왔잖아요. 미래에셋 상승한 것 같은데 굉장히 심하게 흔들잖아요. 현재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증권주의 삼성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은 주도주군에 속해 있긴 합니다. 얘네가 A급 주도주라면 B급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증권이요. 롯데케미칼 같은데 들어가요. 롯데케미칼이 작년 11월 달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최저점에 사야만 수익을 볼 정도지 올라온 거 없습니다. 화학주, 철강주, 현대해철, 동국제강 약하잖아요. 당연히 아까 보셨듯이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도 한번 보고 약하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잡아 이제 올라가겠다 했으나 또 빠지잖아요. 수익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누를 때 주도주 싸움을 계속 해줬다면 하나오션도 오늘 빠지만 여기서 잡아주면 가지 않습니까? 눌릴 때 이거 잡아주면 수익 내지 않습니까? 6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9만원대까지 온 거 이거 장난 아니죠. 50% 상승이에요. 주도주에 계속 집중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도 상반기에 5월, 6월달 2달 더 남았는데 주도주에 더 집중해야 된다. 주도주에 집중 안 하면 수익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 이제 테마 주도주가 있었죠.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 지금 3, 4월 달에 빠질 때는 같이 빠졌으나 여기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재건 관련돼서 기대가 되면서 1월, 2월 달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밀렸다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에요. 주도주 섹터는 분명히 존재해. 이 기간 안에 정치 테마. 제가 이 시점에서 끝났다고 했잖아요. 탄핵 발표되는 시점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얘는 여기서부터 주도 테마. 지금은 끝났으니까 들어가서는 발 담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화장품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주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회복한 거잖아요. 한국콜마 11월 달에서 이렇게 쭉 회복을 좀 더 해줬죠. APR 보시죠. 이게 주도 상승 테마잖아요. 눌렸을 때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바로 올라와서 신고가 해주죠. 이게 주도주 아니면 뭐가 주도주? 또 있습니다. 슈젤입니다.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눌렀을 때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집니다. 여기도 시장이 빠질 때도 빠지고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빠르게 더 넘기고 더 멀리 가잖아요. 그럼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의 터닝하는 것을 잡으면 주가는 싸게 잡은 것 같지만 수익을 못 만드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이렇게 주도 섹터를 눌렸을 때 많이 갔다 싶었지만
눌림 목사에서 공략해주면 수익을 빠르고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 나와 있는 거고, 지금도. 요새 조선 방산 엔터 있죠. 피부 미용, 뷰티라고 할게요. 그냥 뷰티. 뷰티예요. 브랜드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왜 클리오라든가 시엔시터, 이거는 재작년에 무지하게 좋았던 거고요. 지금은 APR,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휴젤, 보톡스라든가 피부진행 관련돼서 파마리서치, 분주한 필러, 얘네들 주도가 살아있잖아요. 얘네들을 계속 공략해줘야 됩니다. 여전히 계속 순환매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 주도주에서만 집중적으로 순환 상승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도주는 6월달까지는 5월달에 시장이 누를까요? 오를까요? 오르면 얘네들은 더 가는 거고, 누르면 얘네들도 눌리겠지만,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언제쯤 돌아설까? 2차 전지가 언제쯤 돌아설까? 지금 한두 달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던 분들 뭐 하는 겁니까? 수입 나지도 않고. 이쪽은 아니란 말.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터닝 포인트가 아직은 미약하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외바닥 반등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더 공략해야 된다. 단 주도주들이 차익 매물 나오고 흔들리면 이런 낙폭과대 바닥주도도 같이 흔들릴 겁니다. 얘네 저점이 또 낮아질 거라고. 그럼 그때 공략하는 건 괜찮겠죠. 외바닥에서 튀는 국면에서의 반등을 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다 포인트를 보면 관세 전쟁의 무풍지대라고. 조선방산 수주에서 무풍이에요. 엔터도 무풍이에요. 뷰티도 사실 무풍이에요. 증권도 무풍이에요. 하지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들은 관세 영향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이 아직 뭔가 합의가 된 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모멘텀, 투심의 모멘텀들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바닥에서 계속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가 나왔잖아요. 태양광. 태양광은 이 이슈가 강력해서 갈까 말까? 모멘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강력한 모멘텀 나왔어요. 관세 매개도 상계 관세까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하나큐셀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반사 수혜가 거의 뚜렷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IERA법처럼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최근에 탄생되는 거예요. 주도 관심 있는 거. 태양광. 현대일렉트릭. 얘는 쭉 빠졌거든요. 좀 좋지 않아요. LS일렉트릭. 11월 달에서 쭉 올라갔다가 차익매물 맞고 리바운딩 나온 국면이에요. 효성중공업.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데 박스 치면서 박스 상단에 돌파해줄 가능성. 일렉트릭들은 전력기기는 좋아 보입니다만 약간 종목별 차별화가 있어서 밸런스가 너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업종의 수주나 실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주가의 어떤 밸런스가 업종, 동종, 업종 내에서 서로 좀 각기 달라서 대응이 조금 까칠스러운데 여기서 그래도 지금 기술적 대응상 가장 좀 더 유리하게 보이는 건 효성중공업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세 번째가 오히려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좀 부진한 상승 터닝이 될 것이다.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제일 많은 종목이 뭡니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잖아요. 종목 수가 많은 거, 관련 종목 수들이. 근데 그들의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오름이 별로 없어요. 제약주도 보면 유한양행, 한미약품, 11월 달부터 계속 하락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주도주예요? 셀트리온, 애매하죠? SK바이오팜, 애매하죠? 삼성바이오로스만 그나마 제일 나은 거죠. 왜? 오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심각하게 빠진 상황도 아니고 사실상 11월달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 거의 제자리 상황. 바이오는 중립이고 중간 자리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는 완전히 약세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언제 나오나. 저점을 한 번 더 깼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근데 온전한 터닝 포인트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도주인 애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눌릴 거라는 주도주들이 더 올라간 상황에서 얘네들이 돌아 올라서 주면 지수상승 효과가 세게 나오겠죠. 지금 4월 29일 날 현 시점에서는 지수와 종목의 주도주군들이 부분적으로 숨고르기 형태의 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염두에 두면서 눌림이 나올 때 여러분은 이 외바닥을 공략할 준비를 하거나 낙폭과대 바닥주들을 아니면 이 주도주들의 눌림목을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유리하겠다? 한 얘네들이 더 유리할 거예요. 같이 저점 터닝은 똑같이 해줍니다. 터닝 해주는데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잡아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터닝 해줬습니다만 별로 올라간 게 없잖아요. 아하! 왜 주도주에 더 집중되는지 이게 바로 시장의 핵심 키 맞추기 전략이다. 오늘 주도주에 대한 집중을 더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요약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9시에서 12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진짜 시험 방송에서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